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여기 있는 난초들 삼반입니다. 삼반. 그리고 복륜입니다. 복륜. 자, 요거는 호죠. 네, 여기는 복륜입니다. 복륜. 요 복륜에도 복륜화가 요렇게 아주 노랗습니다. 참 아름답군요. 네. 중투입니다. 천동이죠. 그리고 아유 노랗습니다. 신문입니다. 신문. 노란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네. 방금 소개드린 종류들은 산단, 복륜, 중투, 앤드, 호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줄무늬 그룹이라고 부르죠. 줄무늬 줄 스트라이프 그룹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여기에 보이는 줄무늬와 여기에 보이는 이 줄무늬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자, 요 기부를 이렇게 보시면 이걸 황색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엄연히 연두색입니다. 황색은 자 요렇게 돼요. 황색입니다. 자, 요건 황색이죠. 근데 이건 연두색입니다. 연두색. 자, 여러분 어디에 황색이 있습니까? 없죠. only, 예, forever, 끝날 때까지 계속 황색이다. 이건 나올 때는 푸르둥둥, 어쩌다가 조건이 맞으면 약간 노릇스러운, 다시 또 푸르둥둥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옆에 난초는 중투는 지금 보이시는 난초 신문입니다. 신문. 속장이 좀 푸르스름합니다. 요 18K입니다. 예, 요거 24K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금도금입니다. 우리 오늘 보여드린 이 스트라이프가 줄무늬, 삼단, 호, 중투, 복륜 이 녀석들마저도 무늬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이고, 들어있는 이 결의 색상, 스트라이프의 본질적인 색상이 순금이냐 덜금이냐 완전히 금도금이냐 이렇게 나누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왜 이렇게 노란색이 본질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과 푸르게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느냐라고 질문을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줄 들어있는 이 계열들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죠. 하나는 잎을에 줄을 감상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이고, 하나는 꽃으로 연결을 지었을 때 스트라이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꽃이 잘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죠? 대다가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이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파리로서 어떤 값어치를 지니려면, 특히 중투 같은 경우는 이 파리로서 중투가 되려면 이 중투라고 부르는 집단에 필요한 특성, 오솔리티, 독창성이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이 중투는 중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무늬가 있죠. 바로 여기에 녹색이 들어있는 이 테두리의 깊이가 이파리 전체에 몇 %까지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위에만 슬쩍 들어있는 중투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 정도만 덮었으면 이거 중투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부릅니다. 중투라고 부르죠. 자, 지금 부른다고 얘기했는데 참 속상합니다. 이거. 중투라고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 붙으면 다 중투라고 부르죠. 다만 잎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촉, 두 촉, 세 촉, 네 촉, 다섯 촉, 이 모두가 다 중투이면 쓸만한 중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빈도가 낮아서 여기만 있고 한 촉만 있다, 이거는 되다가 말하는 중투라고 해서 조금 급이 낮은 중투를 표현하죠. 중투, 테두리만 두르면 우리가 중투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중투라고 부르는 거는 테두리가 녹색으로
덮어서 있고 안에가 황색이나 백색으로 문에 들어있는 이 형상을 가지고 붙인 이름이죠. 그렇다면 이 이파리 한 장 이만하다고 보면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분을 했을 때 여기도 중투, 여기도 중투, 여기도 중투, 여기도 다 중투. 이 이파리를 10등분해서 다 나누었을 때 요거는 중투가 맞고 요거는 맞고 아니고 20%만 중투가 맞는 것이죠. 그럼 이 중투의 무늬도 고급 사양이냐 저급 사양이냐라고 나눌 수 있겠죠. 색상은 기본이고요. 색상은 노란색이 아니면 실제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 황금색이 귀할 시절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신문 15만원만 좀 사는 시절입니다. 18K, 14K, 10K, 2K, 그 다음에 도금이니까 빵K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시장이 찾는 중투는 10개인데 남초가 있는 거는 1000개가 넘고 다 갖추어지는 24K도 10개가 시장에서 소유를 하지만 100개, 200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 수금 아니고서는 의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파리마다 중투가 나타나야 되고 이파리 한 장 한 장 모두 떼서 10등분을 나눴을 때 여기는 중투가 아니고 여기만 중투이다라고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중투가 된다는 점입니다. 여백풍으로 기르는 중투는 녹색의 테두리가 어디까지 다 나타나 있는가와 이 두께가 너무 얇아서 있는 듯 많은 듯 보여지면 되지 않고 두껍게 좀 내려가야 됩니다. 두껍게. 왜 그러냐면요. 두꺼워야 이 아래쪽까지 빵꾸 나는 곳이었고 대부분 다가 올 중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명장님 이렇게 가리면 중투가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몇 개 없는 걸 하셔야 되죠. 온 동네에 있는 걸 해가지고 지금 시절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붕어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40cm 짜리 붕어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놀기 삼아간 피크닉이죠. 이거는 뭡니까? 기록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남초는 대통령컵부터 장관배가 4개나 있는 기록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파리로서 비전이 별로 없다. 뭐 해보니까 별 볼 일이 없더라. 라고 한다면 이제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차선적으로 꽃에라도 어떤 수준이 넘는 수준에 도달한 무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꽃에 무늬가 나왔다고 가정할 때 색상은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완전 노란색. 지금 이 색깔이 나오는 게 좋죠. 이 정도는 노란 게 꽃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꽃은 24K에 해당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자, 24K, 18K. 복륜이면 다 복륜 아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는 품종, 우리 명건보는 정말로 가치 있는 복륜이다. 굉장히 수준 높은 복륜화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노란색이 아닙니다. 예, 누르스름한 거죠. 노란색이 아닙니다. 연두색이죠. 예, 연두색이죠. 예, 희멀건한 색이죠. 예, 연두색이죠. 예, 약간 노랗게 되려 하다 말하는 거죠. 자, 예, 약간 노랗습니다. 약간 노란데, 우리 여기에 비하면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명건보와 같은 색상이 나타날 수 있는 중투하나 산바나는 엄청나게 귀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 책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중투나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반이나 중투나 복륜, 줄무늬를 고를 때는, 살 때는,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두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배품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있으면 제일 좋겠죠. 두 번째, 이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으면 꽃에서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꽃에 잘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우선 고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다니는 우리 중투나 이런 것들 중에 이미 꽃을 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년 전부터 산채대에 내려온 것들이 아직까지 버젓이 미개하라고 다니는 건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노란색 꽃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지와 본질적으로 중투로서 가치가 있는 것, 이 두 개를 정확히 트랙을 보고 돈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자체로서 중투로서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시절에 가치가 있는 자본이 모여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수준에 도달한 중투가 몇 개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아가씨 신문 송정 몇 개 없죠. 그렇게 본다면 그 제도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난투를 구해서 키우는 편이 월등하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그리고 미개와 신품종일 때는 꽃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을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이렇게 푸르둥둥하게 나오면 절대로 이런 색깔이 필수가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새싹이 나올 때 기부, 아래쪽 허리의 색상이 어떤 색깔로 나오는가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여배품으로서 꽃을 본다면 조금 푸르둥둥하게 나와도 뭐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조차도 중투라는 영역에서 시합에 들어가게 되면 푸르둥둥한 기운이 있으면 페널티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생 한 분이 이걸 호라고 해서 사왔다고 합니다. 호. 이게 홀까요? 복륜일까요? 복륜이죠. 왜? 천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공은 복륜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호가 이렇게 갔는데 요 자리가 붙어서 내려오게 되면 복륜이 됩니다. 그다음 요 자리가 떨어져 있게 되면 호가 되는 것이죠. 자, 호는 중투를 향해서 갑니다. 요거는 유령으로 갑니다. 유령으로. 여기서 눈이 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호복륜은 무턱대고 잘못 들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부르기를 호복륜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륜이고 그 다음에 호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복륜호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륜이 퍼스트 네임, 그 다음에 세컨 네임이 호형, 요렇게 붙어야 되죠. 여기는 중투가 아무래도 복륜보다 상위하고 인기가 높기 때문에 요거는 호가 앞에 붙고, 왜? 중투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엔드 복륜. 이렇게 해서 요거는 호복륜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복륜의 호성이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착각을 하게 되면 여기는 펄스트 네임이 복륜이고 여기는 펄스트 네임이 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체는 본질적으로 중투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넓지요? 자, 여기는 좁아요. 조복륜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무의 본질적인 모양은 요게 스탠다드입니다. 지금 이게 스탠다드가 아니고 이건 어쩌다가 넓어진 것이죠. 넓어진 것은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좌측에 보면 우측에는 무늬가 반틈이 차지하고 있고 좌측으로는 조복륜이죠. 이 난쪽 포기는 바로 초복륜입니다. 초복륜. 복륜은 무늬 양이 작게 나왔는 그게 기본으로 보셔야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복륜호는 복륜으로 갑니다. 호복륜은 중투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시는 우리 교육생 한 분은 여배품만 지금 여배품만 몇 개 키우시죠? 여배품이 한 300개 정도 되죠. 그 정도 안 되겠네요. 예, 여배품만 대구에서 참 특이한 분입니다. 여배품만 300개를 길렀는데 처음에는 저도 꽃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이 조금 쫑커를 좀 드렸는데 중투 길러 보시니까 색상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특징이 겨울에도 오면은 볼 게 있다는 거. 네네. 그러고 초짜들인데 선물을 줘도 네네. 줄 수 있다는 거. 이 그렇죠. 두 가지가 가장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여배품 말고 화해품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배품하고 화해품 있으면 선물용으로. 여배품이 훨씬 낫다. 그렇죠. 화해는 사실 꽃을 만들기가 네. 10년을 해도 지금도 힘드니까. 그렇죠. 네. 호복륜과 복륜호, 우리가 초보자도 있고 아주 고수도 계시는데 우리가 호나 뭐 복륜이나 산반인을 구할 때 목적을 정확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호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중투를 몇 화분을 소유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레벨에 도달했는지, 비행기로 치면은 마하 몇으로 가는지, 미사일로 치면은 얼마나 정교하게 멀리 가는지, 콜렉터 분들은, 콜렉션 하시는 분들은 우표 수집할 때도 우표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난이도에 도달한 최고로 희소함을 내가 가지고 있냐. LP 판도님 그렇잖아요. 진짜 귀한 거, 한정판, 이걸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올드카도 할 때 아무차나 올드카를 합니까? 그 시절의 명품을 올드카를 합니까? 명품의 개념이지. 그 수준을 높여가는 이 과정이 함께 붙고 양도 조금 자기 공간에 맞추어서 이래 가야 안고와 끝풀이 붙어서 이게 팥빵이 되는데 우리 하나는 빠져버렸어요. 좀 이해되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 난초계가 방향성이 조금 얇아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체성 확립이 안 돼서 좀 답보를 하고 있는데 자본과 마음이 갈 수 있는 이 방법과 공식이 이런 우리 대구 남연합회 이제 맡으셨잖아요. 분들께서 초보자분들 또는 경력이 많이 됐었어도 안목이 조금 낮은 분들에게 홍보나 교육, 눈을 열어주는 큰 스님이 법문하면 할 때 밤새도록 얘기 안 해도 몇 마디에 그 불교계에 들어와 있는 젊은 스님들이 확 깨달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그 호봉면에서 중투를 만들어 보면 값어치가 낮은 중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손맛을 본 거거든요. 그때는 상당한 즐거움이 평생 따라다니니까 우리 신라 같은 데서 정말 대부분 다가 봉윤호인데 호봉윤이 하나 나왔다 하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간에 거래가 일어난다면 1억을 부를 수도 있고 2억을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라가 중투로 바뀌면 한쪽에 5억이 갈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급과 서열과 이런 거 정리정돈을 딱 시키면 남쪽에는 바늘 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고 저항은 적게 받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요즘 인큐베이터 뭐 조금 환기를 시키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시작이구나 이대발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인큐베이터는 지금 조금 환기를 좀 시키지 않으면 실제 조금 우리 낭의 건강을 흔들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